안녕하세요. 지옥의 불구덩이 입구에서 극적으로 발길을 돌린 여자입니다. 저는 손해를 보거나 남의 말에 속는 일은 바보들이나 당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무지몽매한 생각이었어요. 저는 제게 일어난 끔찍한 사례를 통해 작정하고 속이려고 드는 사람에겐 그 어떤 사람도 사기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평생 회사원으로 사셨던 두 부모님 아래에서 두 명의 남동생과 함께 자랐죠. 맞벌이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저희 부모님께선 자식들을 외롭게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삼남매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부모님을 무척 존경하고 따랐어요. 별다른 꿈이 할 것이 없었던 제가 단 하나 바랐던 미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부모님처럼 좋은 부모가 있기를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두 동생보다 결혼을 늦게 하게 되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 된 두 동생과 다르게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곧바로 회계사 시험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3년 만에 시험에 합격한 후엔 더 좋은 곳에 취하느라 바쁘고 큰 기업에 들어가서는 일을 하며 돈을 모으느라 이후엔 제 사무실을 차려 자리를 잡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연애라는 사치와 멀어졌던 거죠. 사무실이 자리를 잡자 제겐 드디어 돈과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다 결혼한 뒤였던지라 주말이 그렇게 심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람도 만나고 몸도 움직일 겸 한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명희 씨, 저는 강동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는 건 처음이네요. 그죠? 그 사람은 바로 미래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세 번째 참여했던 회식 자리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남편은 제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하더군요. 명함을 보니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었던. 솔직히 처음엔 남편이 전혀 이성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번 더 겪어보니 남편은 꽤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얼마 후 그런 남편이 제게 호감을 표시했을 때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제 눈에 부족함 하나 없던 남편에겐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이 한 번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3년 정도 했다가 2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내가 의부증이 있었거든요. 분명 접대를 간다고 말하고 장소까지 다 알려줬는데도 절 못 믿어서 나중엔 접대 자리에 쳐들어오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견디고 이혼을 택했죠. 남편은 결혼 생활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 당시를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힘들더군요. 다행히 전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 지만 저는 결혼한 적이 없던지라 아무래도 남편을 만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도 남편이 좋긴 좋았던지라 조심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혼남이 아는 사실 때문에 막상 결혼을 생각하긴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은 저와 재혼을 하고 싶은 눈치였기에 더더욱 제 고민은 깊어졌죠. 그렇게 남편과 만남을 이어간 지 반년 뒤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명희 씨, 괜찮아요? 당시 제가 일이 좀 몰려 며칠 과로를 했는데 남편과의 데이트 도중 그만 제가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 그요. 며칠 동안 너무 바빠서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지만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나,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았던 터라 남편은 굉장히 놀란 것 같았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제게 왜 자기 몸을 먼저 챙기지 않느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당시 잡혀있던 중요한 접대 자리까지 빠지며 매일 아침 저녁 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출퇴근을 하는 동안 도시락을 제게 먹이더라. 일하면서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라도 먹어요. 내가 영양소 분배까지 다 적절하게 해서 싼 도시락이 그만두지 말고요. 알았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를 데리러 오는 것도 모자라 직접 2끼씩 도시락을 싸기까지 남편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겠지만 제 평생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 싶었죠. 게다가 제 이야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 또한 남편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대수겠는가? 아,
그게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엄마의 말에 결국 전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하더니 저희 친정에 먼저 인사를 드린 후 우린 시댁에도 첫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오늘 아까웠어요. 우리 동우의 용기로 어려운 결정을 해줘서 정말로 고마워요. 아가씨 시모는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게다가 남편과 12살 차이 나던 동생도 제게 형수님 하며 넉살 좋게 저를 반겨주었죠. 예비 형수님이니까 그냥 형수님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형수님. 제가 저희 집 설거지 담당이니까 형수님은 앞으로 저희 집 오실 때 그냥 저희 엄마가 차려준 맛있는 밥 드시고 편하게 놀다 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진짜 좋은 동생들이었어요. 시댁에 저희 엄만 예전에 도 시집살이하는 전혀 모르는 분이셨다. 그요, 시부모님과 은행원이었던 시동생의 극진한 환대에 미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 중 유일하게 절 반기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찬가지로 늦둥이로 태어난 시동생의 일란성 쌍둥이 누나인 신우이 있죠. 신우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가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거리다. 그 집에 있는 내내 제대로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선아, 걔 신경 안 써도 돼. 원래 걔 우리 집안에서도 별종이 남편은 신우의 성격이 워낙 까칠하고 유별하다. 제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신우의 불편한 태도를 제외하면 모든 시댁 식구들이 좋았던지라 저는 별다른 고민하지 않고 남편과 결혼을 진행했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며 남편은 제게 자신의 경제 사정을 고백하더군요. 사실 내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그 여자한테 많이 넘겨줬어. 전처가 이혼 안 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달라는 대로 다 줬거든. 게다가 작년엔 주식으로 돈도 좀 날려서 내가 가진 돈이 많이 없어 미안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집은 내가 살던 집에서 시작하자. 돈이 없다는 남편의 말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돈도 제 명의 아파트도 제가 가지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돈 때문에 겨울 찾은 제 인연을 잃고 싶지 않았죠.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기에 침대 이외엔 별다른 혼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자 결혼 전 아빠는 저를 불러 순금 500g 2개를 물려주셨습니다.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하니 이거라도 주마. 내가 몇 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산 건데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게 바로 금이야. 가지고 있다가 혹시 어려울 때 어라 대신 아빠 말 하나만 들어다오. 혼인신고는 적어도 애화하도록 해. 강서방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이다. 어차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고 2년 혼인신고 안 하고 많이 산다며 아빠 부탁 들어줄 수 있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기에 저는 아빠를 안심시켜 드리고자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아빠의 말을 전하자 남편은 조금 떨떠름해하는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진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38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은 제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듯이 헌신하고 잘해줬어요. 어서 와,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내가 저녁 차려놨어. 얼른 손 씻고 와. 남편은 저보다 먼저 퇴근한 날엔 요리와 집안 청소를 도맡아 하더군요. 원래 집안일은 힘이 많이 드는 법이라며 힘이 센 남자가 더 많이 하는 게 맞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자상한 남편과 가끔 주말에는 여행도 다니며 살다 보니 다들 이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안정감 있고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시댁에 갈 때면 시누이는 여전히 제게 냉랭했다. 시동생이 워낙에 잘해주었기에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어요. 시동생은 결혼 전 자신이 말했던 대로 제가 시댁에 가면 물 한 방울 손에 못 묻히게 하더군요. 도련님이랑 결혼하는 아내분은 굉장히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너무 자상해서 에이, 형도 그만큼 형수님 잘하잖아요. 전 옛날부터 형이 하는 건 뭐든 다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형을 닮아간 거죠.
시동생은 남편을 무척 따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과 시동생은 사이가 굉장히 좋아서 남편은 가끔씩 혼자서라도 시동생을 보러 시댁에 들렀다 오곤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딱 한 가지 조금 마음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일이었어요. 오늘도 접대가 있다고. 그럼 또 늦게 들어오겠네. 아마 그럴 것 같다. 하면서 오늘 만나는 고객이 특히나 술을 엄청 좋아하거든. 저번엔 해 뜰 때까지 술을 마셔대서 나 그날 회사도 못 나갔다. 그 이미 각오했었지만 영업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접대가 잦은 직업이다 그요. 남편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직업 특성상 그 또한 일의 연장선인 걸 어쩌겠습니까? 알았어. 그래도 최대한 빼고 조금만 먹고 와. 이러다 당신 건강 망칠까 봐 걱정되니까 저는 남편의 직업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게다가 아주 가끔씩은 혹시 여자를 껴서 노는 건 아닌가 의심도 됐지만 의부증이 있던 전처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던 남편을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접대에 대한 불만은 잠시 접어둔 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집에 생활비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미안해, 여보. 나도 노력하긴 했는데 요새 내 고객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실적이 엉망이라 거의 기본급 밖에 못 받네. 남은 돈으로 부모님 용돈 좀 챙겨드리고 주유비, 식비에 이것저것 하면 남는 게 얼마 없어. 정말 미안한데 당분간만 당신이 생활비 좀 부담해 줄 수 있을까? 솔직히 제 버릴 줄 알았기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남편에게 그러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곳에 돈을 낭비할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당분간만이라고 말했던 남편은 석 달 넉 달이 지나도 생활비를 가져오지 않더군요. 당신, 아직도 계속 실적이 저조한 거야? 생활비. 그게 말이지. 우리 회사가 이번에 사정이 좀 안 좋아졌어. 그래서 나 이번 연봉 협상 때 아예 연봉이 많이 깎였고 여전히 꽝이고 미안해. 여보, 미리 당신한테 말했어. 했는데 미안하고 자존심 상해서 미처 말을 못했어. 당신에 비해 내가 너무 능력 없는 못난 남편인 것 같아서 기가 죽었거든. 뭐, 아니야.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뜻 아니니까 절대 기죽지 마, 알았지? 돈 잘 버는 아내도 다 어디여. 이럴 때 써먹는 거지. 처음 보는 풀죽은 남편의 모습에 당황한 저는 두 손을 내저으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어차피 재벌이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했고 사정이 나아지면 어련히 남편이 먼저 얘기하겠다이 싶었죠. 접대와 돈 문제를 제외하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아이 문제였는데 늦은 아이 때문인지 우리에겐 아이가 찾아오지 않더군요. 지금은 노산이라 빨리 애가 찾아와야 할 텐데 너무 조급해 하지 마 여보. 마음 편히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겠지. 1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낳는 게 아예 건강에도 좋다는데 자꾸만 조바심이 났습니다. 분명 병원에서 제게 문제가 없다고 했고 남편 또한 병원에서 이상이 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남편이 제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여보, 우리 그냥 혼인 신고 빨리 하면 안 될까? 갑자기 하지만 우린 아직 애 소식도 없는데. 그렇긴 한데 그냥 너무 기약 없는 기다림인 것 같아서 오늘 내 친구가 그러더라면 결혼하고 애 없이 산지 5년이 넘었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작년에 혼인 신고했다고 해. 근데 달라진 건 혼인 신고 유무 하나인데도 아내와의 유대가 전과는 다르다고 하더라. 훨씬 유대감도 깊어지고 안정감도 느껴진다. 호적으로 묶인 거 하나만으로도 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난 한 번 이혼한 사람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괜히 요즘 마음이 불안하고 허해. 물론 당신을 믿지만 그냥 나도 조금 더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남편은 제게 진심 어린 말투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남편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아빠의 뜻도 뜻이지만 남편은 저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가 아닙니까? 어차피 결혼한 지 1년도 넘겠다 싶어서 저는 알겠노라 대답했죠. 진짜 진짜지. 그럼 우리 언제 갈까? 내일 곧바로 신고하러 갈까? 그렇게 좋아요. 근데 이번 주는 안 돼요? 나 일이 너무 바빠서 이번 주 내내 퇴근이 늦을 거예요. 다음 주에 가자. 괜찮지요? 남편은 제 말에 듣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제 남편이 될 거라면서 말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기도 하고 더더욱 미안해지기도 해요. 그날 이후 남편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이야기를 한 다음 날엔 절 데리러 오며 꽃다발에 사다 주기도 했고 그 주 주말 저녁엔 스테이크를 굽고 와인까지 샀어요. 건배하자, 여보. 우리의 진정한 시작을 위하여 그런 남편을 보니 막 살림을 합친 시절이 생각나고 저도 또다시 설레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난임 치료도 받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했던 제 꿈을 꼭 이뤄주고 싶다면서요. 아까 당신 잠깐 사무실 나갔을 때 부모님 댁에 다녀왔어? 기분 좋아서 거기서 맥주도 과음했지 뭐야? 우리가 혼인 신고할 거라니까 부모님도 동생들도 다들 축하해주더라. 여보, 내 부탁 들어줘서 이렇게 진정한 내 가족이 돼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참 행복했어요. 앞으로 아이가 생기든 안 생기든 이런 남편과 함께라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것 같았죠. 하지만 년여간의 행복했던 시간은 모두 무지개 넘어 속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추악하기 추악한 지옥의 입구를 향하는 길이었다는 걸 전 그때 미처 알지 못했어요. 빨리 혼인 신고부터 하고 오고 싶었는데 잘 다녀오고 내일 만나. 남편은 미리 잡힌 지방 출장이 있다며 월요일 아침부터 지방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아쉬워하는 남편을 달래며 배웅해 주었죠. 그리고 저 또한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그날 저는 아주 의외의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기 고명희 씨 계신가요? 아가씨. 그 사람은 바로 시댁 식구 중 유일하게 제게 거리를 두었던 신이었습니다. 신우는 어두운 표정으로 제 사무실에 찾아왔더군요. 반갑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했던 전 우선 신우를 자리로 안내하고 차를 왔죠.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너무 반갑고 놀잖아요. 신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잠시의 침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어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우와 둘이서 마주한 건 결혼 후 처음이었거든요. 시댁에서도 별다른 말을 섞어보지 않은 신우였던 터라 더더욱 어색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어서 신우의 말은 더더욱 저를 의문으로 밀어 넣었어요. 사실 저 새 연니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서 회사에 연차까지 쓰고 왔어요. 네, 아니 그렇게 급한 일이면 전화를 하시지. 대체 무슨 일인데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얘기해줘야 새언니한테 좋을 것 같아서요. 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렇게 무게를 잡고 뜸을 들이는지 모르겠더군요. 조바심이 났던 전 신우이를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엄청나게 생뚱맞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새언니, 어제 오빠한테 들었는데 이번 주에 혼인 신고 할 거라면서요. 네, 아가씨, 오빠가 원하기도 했고 어차피 할 거 일찍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건 왜요? 새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혼인 신고하지 마세요. 혼인 신고하면 새언니 큰일 나요. 네, 큰일이요. 황당했어요. 대체 무슨 말 하려나 싶었더니 대뜸 혼인 신고를 하지 말라고. 제가 어이없는 표정을 짓자 신우는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들어 제 눈앞에 영상 하나를 재생시켜 주더군요. 영문도 모르고 그 영상을 보게 된 전 너무 놀라 귀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영상 속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음모가 담겨 있었죠. 형, 진짜 혼인 신고하면 그 금덩이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영상 속 주인공은 바로 남편과 시동생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이 난 표정의 시동생은 남편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상을 지켜보던 전 시동생의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깨달았죠.
그렇다니까. 아멍청한 내 형순. 장인이 준 그 금덩이를 장롱 깊숙한 데다 넣어두곤 없어졌을 거라고 의심도 못해. 너, 정말로 내가 준 금 가지고 금은방 가서 순금 맞는지 확실히 확인한 거지. 그럼 당연하지. 순금 500g이니까 5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받고 온 거잖아. 근데 형수한테 500g 금이 하나 더 있다면서. 근데 그거랑 혼인 신고 무슨 상관이야? 넌 상도도 모르냐?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절도는 형을 면제시켜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형수랑 나랑 법적인 부부가 되면 내가 그 금을 다 훔쳐도 아무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른 법적인 장치를 걸어놔야 나중에 걸려도 별 탈이 없을 거 아니야? 와, 그런 법이 있었어. 짱이다. 그리고 형, 혼인 신고하면 형수님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내가 가 도와줄 테니까 꼭 내가 말한 서류들이 형수님 도장 들고 내가 일하는 은행으로 와, 알았지? 대신 이번에 금 팔았을 때처럼 나한테 나눠주기란 한 지분은 확실히 챙겨줘야 된다.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안 하던 여자비 맞추려니 이만저만 피곤한 게 아니야. 귀찮은데 혼인 신고하면 그 여자 이름으로 생명범인 하나 들어서 밥에 확약이라도 타버려. 그럼 어차피 그 여자 재산은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냐? 형폭행이 사기죄로 교도소 다녀온 걸로 모자라서 이젠 아이 무기징역형 받고 싶어.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그래서 내가 도와준다는 거잖아. 하도 다들 사기 결혼이 최고라 여자 하나 잘 물어서 털어 먹으려고 했더니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 아무튼 앞으로도 내수 눈치채게 너도 이 형수한테 여태까지 럼 잘해. 황금 한라는 거의 최대한 오래오래 뽑아먹고 버려야 하니까. 일 잘 되면 술이나 과하게 마시러 가자. 여자들 기가 막힌 술집 이번에 새로 알아놨어. 아무리 놀아도 접대하고 왔단 핑계만 대면 내 형순 다 믿으니까. 이거 하나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요새 연봉 깎이고 실적도 안 좋다는 핑계로 꼽을 쳐둔 돈도 엄청 많아. 멍청한 엽인네. 그걸 믿나? 내가 실적이 얼마나 좋은데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지금 제가 대체 뭘 본 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영상 속 남편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은 제가 신우를 올려다보자 신우는 한숨을 쉬며 제게 거대한 진실을 말해주었죠. 놀라셨죠? 그러시겠죠? 그동안 그 인간들이 연기를 좀 잘했나요? 이게 이 인간들의 추악한. 실망했어요. 새언니. 저, 대체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가씨, 그러니까 내 남편과 도련님이 지금 저를 상대로 결혼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건가요? 이미 저희 아빠가 주신 금도 훔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까지 더듬으며 신우에게 물었습니다. 신우는 떨리는 제 손을 잡고 제 눈을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네, 맞아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 털어놓을게요. 새언니, 오빠가 자기 이혼한 이유가 전처의 의부증 때문이라고 했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오빠는 호구원 날 전세 언니를 때리다가 이혼 당한 거예요. 글로 교도소까지 다녀왔고요. 오빠가 전과 있는지도 모르셨죠? 그거 말고도 오빠는 남들한테 사기치고 다니다가 사기죄로 한 1년 복역했던 제 남동생은 원래부터 오빠를 많이 따랐는데 같은 핏줄이라 천성이 비열한 건지 그런 오빠 쿵짝이 잘 맞았죠. 전 그런 두 인간이 싫어서요. 아시다시피 상종도 잘 안 해요. 솔직히 저 처음부터 새언니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새언니한테 아무 말 안 했었고요. 오빠가 만났던 여자 하나같이 다 개차반이 있거든요. 전새언니도 오빠한테 맞고 살았지만 힘에서 밀려서 그렇지 오빠랑 똑같이 사기치고 다른 남자들 돈 뜯어 먹는 꽃뱀이 있어요. 그래서 전 새언니도 똑같은 사람일 줄 알았죠. 근데 겪어보니 새언니는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오빠가 마음 고쳐먹고 새이랑 나름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제 오빠랑 동생 생주방에서 맥주 마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술에 취해 제가 집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때 증거를 잡으려고 재빨리 녹화도 했던 거고요. 그 두 놈이 쓰레긴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들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진지의 새언니한테 알렸을 텐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아채서요. 죄송해요. 현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저희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신우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분명 남편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를 다정하게 안아주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요. 하지만 영상 속의 남자는 2번, 3번을 봐도 남편과 시동생이 맞더군요. 영상을 3번이나 돌려본 후에야 저는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여태껏 동호회에서 결혼 생활까지 남편의 모든 모습은 제 돈을 노리고 저를 꼬시려던 남편의 가증스런 거짓 얼굴이었다. 걸 말입니다. 그럼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도 설마 다들 한통 속인 거예요. 저녁에 부모님을 떠보니까 결혼 사기에 대한 얘기까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희 부모님 원래 그렇게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아마 사고만 치고 다니던 오빠가 귀찮아서 어떻게든 새언니한테 떠넘기려고 한 거겠죠. 새언니가 돈 잘 벌고 집도 잘 사는 거라니까 앞으로 오빠가 사고 치면 자신들이 아닌 새언니한테 뒷감당을 넘기려고 얼마나 기가 차던지. 제 입에선 허도 숨마저 나오더군요. 와, 세상에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었습니다. 그 등신 천치가 바로 저라는 게 분통이 터졌어요. 어떻게 한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람을 이렇게 물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분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신우는 제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정말 죄송해요, 새언니. 제가 더러 방관자라고 욕하셔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전 두 놈이 새언니한테 사기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새언니, 이제라도 얼른이 집안에서 도망치세요.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으니 늦지 않았어요. 솔직히 시댁 식구들의 실체를 숨겨준 아가씨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않는다고 못하겠네요. 제가 지금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고 배신감이 들어서요. 그래도 두 사람의 음모를 알자마자 저한테 곧장 와준 거, 그건 정말 고마워요. 혹시라도 아가씨 도움 필요하면 저 도와주실 수 있죠? 그럼요. 새언니한테 미안해서라도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배웅은 나가지 않겠다며 신우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곤 사무실에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무서운 음모의 한가운데 제가 던져져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고 소름 돋더라고요. 저는 우선 사무실 문을 일찍 닫고 이사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이사짐 센터에 문의한 후 당일 진행이 가능하다는 업체를 골라 집으로 불렀죠. 그리고 전 남편의 집만 전부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못 드린다고 하면 그냥 바닥에 던져 두고 오세요. 책임은 없습니다. 제가 질게요.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가지고 출발하자 저는 골장 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모는 가증스럽게도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오냐, 세아가 무슨 일이냐? 아직 일하는 시간 아니야? 그건 알 거 없고요. 지금 그쪽 아들 짐 전부 싸서 그쪽들 집으로 보냈거든요. 안 받으면 길바닥에 그냥 내버려 두고 오라고 했으니까 짐을 들여놓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세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세아가 너 동랑 싸웠어.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동우가 너랑 혼인 신고할 거라고 신나 있던데. 아줌마, 아줌마. 아들 교도소를 2번이나 들락날락 거렸다. 서요. 심지어 이혼 사유가 전처를 때려서였다는 거 언제까지 저한테 숨기려고 하셨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세아가 우선 내 말 좀 들어봐라. 아니요. 들을 거 없어요. 아줌마. 아. 아줌마. 두 아들이 작당하고 저한테 사기를 쳤더라. 그요. 제 금도 훔치고 앞으로도 제 재산을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던데. 여기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호구 인증인 셈이겠죠? 아무튼 짐 받으라고 전화한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모는 당황한 말투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아마 시모가 남편에게 방금 전 통화 내용을 전해준 거겠죠.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엄마한테 방금 전화 받았어. 여보, 대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당신,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무슨 오해? 솔직히 속으로 비웃고 있었지만 전 어디 떠들어 보라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최후의 변론 정도는 들어준 후에 그놈에게 육짓거리를 퍼부어 주려고요. 그게 그래, 나 사실 교도소 다녀온 거 맞아? 이혼 사유도 당신들이 맞아. 그런데 나 예전의 학은 정말 달라졌어. 죄도 전부 다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됐다니까? 그렇게 성실히 살다가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이 능력도 좋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 내가 솔직히 과거를 이야기하면 날 안 만줄 것 같았어. 그래서 거짓말했던 거야? 정말이야, 여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잖아. 제발 내 말 한 번만 믿어줘. 진짜 끝까지 거짓말이네. 그럼 당신이랑 도련님이 나한테 사기치려든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아가씨가 나한테 말 다 해줬어. 어제 당신이랑 당신 동생이 내금 팔아먹고 더 훔치려고 한 거, 앞으로도 내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서 나한테 빚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 전부 다 영상까지 녹화해서 보여줬다고. 집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금 한 덩이가 비더라고요. 미리 알아봤으니까 당신도 잘 알지?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 돼서 당신 친족 상도로 못 나간다는 거. 거기다가 그동안 돈 없다고 꼬박꼬박 당신 월급은 다 빼돌리고 내 돈으로만 생활했던 거. 나 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아주 고소하고 신고할 것. 천진애, 당신 엄마한테 들었지. 내가 짐 다 보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2번 다시 내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 한 번 찾아와 봐. 그럼 나 신변에 위를 꼈다면서 경찰에 당신도 신고할 거야? 접근 금지 신청이 협박죄로 고소를 하든 죄 한 줄이라도 당신 이름 위에 더 얹어버릴 거라고 알았어. 이 쓰레기 자식아, 끊어. 여보아, 여보아.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큰일 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남편은 몇 번이나 더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미리 연락해 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의 도움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남편과 시동생을 사기죄로 또 남편을 절도죄로 고소했어요. 또한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까지 걸었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의 집까지 내놓은 후에 저는 간단한 짐과 금을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머니, 얘가 뜬금없이 찾아와서 왜 울어? 명인, 너 무슨 일이 있어? 강서방이랑 싸웠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놀라서 뛰어나온 아빠는 저를 달래려 어쩔 줄을 모르셨죠. 그날 저는 2분께 자초지정을 전부 이야기했고 아빠는 분노하다 못해 당장 시댁으로 쫓아가려고 하시더군요. 이 버러지 같은 것들이 감히 내 달을 물어보고 안 되겠다. 내가 당장 가서 그 집안을 다 엎어버려야겠어 라고 하시는데 아빠, 그러지 마, 모르겠어. 그 인간들은 애초에 대화가 통할 인간들이 아니야?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무서워할 인간들이었다. 가봤자 우리가 역으로 주거 침입으로 신고 당할지도 몰라. 저는 힘들게 아빠를 말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 방에서 잠을 청하는데 영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먹으러 거실로 나갔더니 안방에선 엄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속상해. 저 똑똑한 것이 대체 뭐해? 홀려서 그딴 놈한테 그런 짓을 당했단 말이야. 울지 마. 부모의 리가 다단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이럴 때 명의가 우리한테 기댈 수 있는 거야? 에휴, 불쌍한 내 딸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의 말을 들으니 굉장한 부패를 저지른 것 같아 눈물이 나왔어요. 골라도 하필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골라서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 마음에까지 대못을 박은 것 같아.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 다음날 출근을 한 저는 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내 남편이나 시동생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면 제 반까진 절대 들여보내지 말고 당장 쫓아내거나 경찰을 불러주세요. 부탁드려요. 신우가 왔을 땐 다들 사무실을 비웠던 터라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제 사무실로 남편과 시동생이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하필 제가 방 밖으로 나와 있을 때였던지라 저는 그 두 사람과 맞닥뜨리고 말았죠. 형수님이요. 여보, 집 비밀번호 바꿨더라. 게다가 집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이 안 나오길래 하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어. 여보, 제발 내 말 좀 한 번만 들어줘. 두 사람은 다른 직원이 막을 새도 없이 제 앞으로 미끄러지듯 달려와 무릎부터 꿇더니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당신한테 잘못 빌려고 하루 남은 출장 일정도 전부 포기하고 달려온 거야? 그 장인, 넣은 금 훔쳐간 건 정말 잘못했어. 나도 사람인지라 그냥. 그 많은 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 당신도 알잖아. 나 돈 많이 잃은 거. 여보, 우리 좋았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 다시 전부 다 잊고 그때로 돌아가자. 여보, 그래. 나 돈 욕심 때문에 잠깐 나쁜 상상을 하기도 했어. 근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사람이 상상으로는 무슨 나쁜 짓을 못해. 여보, 나 앞으로 진짜 돈 욕심 하나도 안 부리고 납작 엎드려서 쥐죽은 듯이 살게. 나 정말 교도 싫어. 거긴 정말 끔찍하다고.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형수님, 저도 말만 해본 거지. 사실은 형수님한테 사기치고 할 생각 없었어요. 그 을 판 것도 형이 자기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거라고 윽박질러서 하는 수 없이 했던 거예요. 정말이에요, 형수님. 저 좀 한 번만 봐주세요. 고소할 거면 저희 형만 하시고 저만 좀 빼주세요. 사실 그 금판 돈 조금 챙긴 거 말고 형수님한테 아무 죄도 없잖아요. 야, 너 비겁하게 너 혼자만 빠져나가려고 들어. 제일 신나서 날 부추긴 게 바로 너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괜히 혼자 죽기 싫으니까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제 앞에서 빌던 두 인간은 이내 서로 싸우기 시작하더군요. 나중에는 서로 멱살까지 잡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가관이다. 가관이야. 싸우려면 나가서 들싸워. 당신, 내가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지. 진짜 경찰 손에 끌려나가서 어디 개망신 한번 당해볼래? 그리고 도련님, 아니 강성균. 어린 놈의 자식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어디 형한테 배울 게 없어서 사기치는 법이 배우고 다니니? 야, 강씨 형제들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사람 마음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 치는 거 아니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투잡이든 쓰리자이든 뛰어서 정당하게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어디 남의 돈을 탐낼까? 욕심 때문에 사람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오고 용서할 마음 자체를 갈갈이 찢겨버렸는데 너희를 용서할 마음이 어디 남아있겠어? 당장 나가 꺼져. 그 역겨한 면상들을 내 앞에 들이밀지 마.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저는 씩씩대며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정말로 경찰을 부르자 가뜩이나 고소 때문에 겁에 질려있던 두 인간은 그제야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더니 저는 안쓰럽게 저를 바라보는 직원들에게 힘없이 미소 짓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어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가씨, 괜찮아요. 두 인간이 아가씨한테 해코지 같은 거 안 했어요. 어젠 나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쳐서 아가씨 생각을 못했네요. 전 괜찮아요. 제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새언니한테 갔겠어요. 저 어차피 회사 계약도 곧 말려라. 남은 연차 다 몰았었고 집에서도 미리 짐 사러 나왔어요. 직장 잘 정리되면 그냥 지방으로 이사 가려고요. 저 지방에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저 때문에 집안까지 떠난다고. 뭐 꼭 세원이 때문에 아니에요. 어차피 남자친구랑 결혼 얘기가 오가기도 했었고 집에서도 독립하려고 했거든요. 저희 식구들 정말 지긋지긋해요.
어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와 안 읽으면 자기들처럼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왜 괜히 세연이한테 다 말해서 초를 치요. 겨우 떨군 놈 다시 골치 아프게 떠안게 생겼다면서. 그놈들이 세연이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건 아예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저 그 말 듣고 완전히 부모님한테도 정 떨어졌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떠나는 거예요. 세연이 다시 한번 그동안 미리 말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혹시라도 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하시 아니면 우리 이대로 영영 보지 말아요. 세연이도. 저도 서로 얼굴 보면 끔찍한 그 인간들만 생각날 거잖아요. 고소 무사히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는 제 오빠 같은 인간 만나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셨죠? 알겠어요. 아가씨도 남자친구랑 앞으로 행복하게 빌게요. 신우는 간절하게 저와의 관계도 매듭짓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더 수집했던 전 신우의 증언 없이도 그놈들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었어요. 특히 시동생은 비싼 변호사까지 선임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악을 했지만 금을 팔러 갔던 금은방의 CCTV 영상과 신우가 제게 보내준 남편과 시동생의 대화 영상은 시동생의 동조를 명백히 입증해 주었죠. 이후 남편은 사기와 절도 그리고 이전의 사기 전까지 더해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돼 큰 형량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판도는 남편과 시동생에게 그대로 남아있어 배상액 지급 판결에 따라 금값 또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있었죠. 또한 시동생은 사기방조죄로 개월의 령을 받게 되었어요. 솔직히 시동생은 갈취한 금액이 적어 벌금형 정도로 나올 줄 알았는데 참으로 속 시원한 판결이었습니다. 구형을 받은 시동생은 법정에서 마치 어린애처럼 엉엉 눈물을 터뜨리더니 법정에서 나오며 시부모의 얼굴을 마주쳤는데 시부모는 제 시선을 피하며 얼른 자리를 뜨려 하더군요. 그런 시부모의 뒤통수에 대구 저와 함께 있던 아빠는 큰 소리로 욕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더니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모리치한 인간들이 그만 저들 살겠다고 남의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인간들이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평생 자식들 옷바라지 나면서 늙어보라지. 쌍놈의 집안 놈들. 에잇, 집에 가서 소금이나 뿌려야겠다. 쌍놈 냄새 올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며 수근대자 창피했는지 시부모는 그대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이후 저는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리해 전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죠. 저는 재판이 끝난 후 신우에게 재판 결과에 대해 간결한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신우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신우는 제게 고생하셨어요 라는 간단한 답장을 남기더군요. 그렇게 사실론 관계를 정리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신혼집은 팔렸고 저는 지금 친정에 들어와 같이 살고 있어요. 너 사무실 옮기는 게 낫지 않겠어? 그놈이 나중에 찾아오면 어쩌려고? 그래, 이미 나왔을 시동생. 그놈은 그럴 깜냥도 없는 놈이고 전 남편이야. 감옥에서 나오려면 몇 년은 더 훌쩍 넘겨 할 텐데. 뭐, 그동안 돈 모아서 더 좋은 데로 사무실 옮길 거야. 나도 내가 걱정되니까 부모님과 동생들은 저를 안타깝게 여기지만 저는 오히려 전보다 더 마음이 굳건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연애해도 결혼해도 목매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찾아 나선 인연은 제 시야를 흐리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좋은 부모가 되게든 비록 이루지 못하겠지만 제겐 예쁜 조카들이 넷이나 있으니 저는 앞으로 조카들에게 좋은 고모가 되어주는 일로 만족하려고 해요. 과거에 만약 아빠가 제게 혼인신고를 미루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필 혼인신고를 하려던 날 전 남편이 출장을 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신가 제게 진실을 말해주지 못했다면 지금 생각해도 정말한 연 겹쳐 제게 기적으로 다가온 것 같지 않나요? 아마 신우가 아니었다면 전 지금까지도 바보같이 그놈들에게 속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부디 제 사연을 참고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저처럼 끔찍한 경험을 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전 남편과 시동생 같은 사악한 인간들도 분명 존재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지옥의 구렁텅이 입구에서 저를 구해준 신우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두 아무 일 없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